안녕하십니까. 세부 이론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입 토큰에서의 버티컬 콜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 쉐입 토큰을 이용해서 어떤 거 어텐션의 위치를 잡는 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린 건데,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쉐입 토큰하고 이제 이 콜로케이션 쪽에서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는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에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를 보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이거를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그 콜로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눈에서 신호가 들어오죠. 비주얼 신호가 들어오면 이게 왼쪽 눈하고 오른쪽이 서로 크로스가 됩니다.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이제 optic chiasm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GM, 외측 슬상액이죠. 이 외측 슬상액으로 이제 나누어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나누어져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그 뒤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비주얼 코텍스 V1에서 쭉 이제 V2, V3에서 쭉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LGN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매핑이 되냐 하면은 이게 눈에서 왼쪽 반쪽하고 오른쪽 반, 그러니까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반, 오른쪽 반이 이제 반반씩 나누어져서 LGN에 서로 샌드위치처럼 겹쳐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오른쪽 방구,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왼쪽 방구인데, 왼쪽 방구에 해당되는 거는 왼쪽 LGN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방구에 해당되는 거는 오른쪽 LGN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샌드위치처럼 그 왼쪽, 그러니까 이게 쭉쭉쭉 그 겹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온 거, 같은 쪽에서 온 거, 다른 쪽에서 온 거, 같은 쪽에서 온 거.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같은 쪽을 에피레터럴이라고 그러고, 다른 쪽을 이제 컨트라레터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피콘트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샌드위치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LGN으로 데려가고, 그 LGN에서 가장 이제 하측 경로에 있는 거, 이제 밑에, 이게 LGN이 이제 6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이제 많게 좀 표시가 되어 있죠. K셀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직까지는 확실히 픽스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LGN에서 이제 보통 이제 6개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1번, 2번 레이어에서는 이제 M셀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M셀은 뭐냐면은, 이게 매그노라 그래서 매그노 셀러라 레이어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RF를 말씀드릴 때 이제 큰 외곽 쪽에 큰 것들을 말씀드렸죠. 굵직굵직한 거. 그게 이제 매그노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초점 부분에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이게 파보입니다. 파보 셀러라 레이어에서 이제 P셀이 들어가고 이제 중간에 이제 K셀이 이제 겹쳐서 들어가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M셀하고 P셀이에요. 그러니까 M셀에서 이게 전부 이제 두 개가 V1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러니까 M셀을 프로세싱 하는 거나 P셀을 프로세싱 하는 거나 4대 물리량을 구하는 건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M셀은 V5로 옮겨가면서 그 다음에 모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셜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 공간상의 배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웨어 패스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간 배치나 사물의 움직임 같은 거를 이제 흑백 신호로 이제 탐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4로 가는 거는 이제 왓 패스웨이라고 해서 이건 주로 물체를 탐색하는 거예요. 칼라 신호고 굉장히 해상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하는 거는 이쪽으로 이제 그쪽 왓 패스웨이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두뇌로 따지면은 이게 측면입니다. 두뇌의 측면이고 이거는 두뇌의 중간 어떤 등 쪽 이제 라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LGN에서 V1으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V1으로 이제 매핑이 되면은 이제 비주얼 코텍스가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주얼 코텍스도 똑같이 이제 6계층으로 이제 가장 매핑이 되는데 여기서 LGN에서 온 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파보는 이제 5, 6계층에 이제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그노 같은 경우는 1, 2층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거의 매핑이 돼요.
여기서 이제 매핑이 된 V1까지는 이제 그 레티나스코피라고 그래서 레티나에서 잡힌 그대로의 그 위치라고 그대로의 그 상태가 그대로 V1까지 이제 매핑이 됩니다. 이제 그게 V2에서부터 이제 레티나스코피가 깨지기 시작해요. V2에서는 이제 그 각종 파라메타를 전부 이제 그 이미지들을 발기발기 쪼개 나누면서 이제 레티나스코피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갛게 그 설명을 그려놓은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 육계층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육계층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도 계속 연결이 되고 수평으로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3차원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평 축에서는 쭉 이제 그 뭐 위쪽 상하 좌우 동서남북으로 계속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특징들이 피처들이 저장되는 게 서로 비슷한 거는 서로 옆쪽에 그러니까 그 이웃에 이제 위치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기율표처럼 처음에 오는 게 이제 계속 비슷한데 그러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꾸겨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위치들이 있어서 나중에 늦게 오더라도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 꼭 주기율표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3차원적으로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하적으로 상하 위치로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 위치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M셀하고 P셀이 서로가 소통을 한다는 거죠. 이제 매그너하고 파보가 이제 그 소통이 된다는 거고 매그노하고 파버는 결국 이제 옥타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뒤쪽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옆에 있는 패턴들이 서로 이제 컨비네이션이 되면서 이제 점점 눈, 코, 입이 맞춰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까지 이제 그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패스웨이가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각 비주얼 코텍스에서 뇌의 구조를 보면은 코텍스는 이제 수직에 기댄 컬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6계층에 이게 1층에서부터 6계층이죠. 이제 6계층에 이제 그 한 개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컬럼들이 쭉 있는데 이 컬럼들은 뭐냐면은 여기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그 우리가 그 포커스에서 그리고 여기다 두면은 여기 이제 외곽 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제 해상도가 흐려지면서 이제 그 픽셀 픽셀 크기가 이제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그대로 여기로 옮겨오면은 여기서 그 LGN에서 이제 매그노하고 파버 그러니까 매그노는 여기서 이제 노란색 쪽에 이제 매그노고 그 다음에 파버는 초점 근처에 있는 이제 핑크색 쪽에 이제 파버예요. 그게 그대로 이제 그 시각적으로 매핑이 되는데 5, 6층 그러니까 이 5, 6층 정도에서는 이게 그 이제 적에 세는 거죠. 그 파보 쪽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우 1, 2층께서는 이제 매그노가 들어가서 여기서 매그노라는 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그 외곽 쪽에 이제 그런 거가 들어가고 이제 그 이제 그 파보는 초점 근처에는 이제 핑크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이 RF의 크기는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은 이거는 해상도가 다른 옥타브가 달라도 이미지 크기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픽셀이 커지는 거지. 이게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버리면은 여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도 점점 이미지 사이즈가 같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핑크색이나 그 다음에 노란색 사이즈의 어떤 그런 RF 크기는 전부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이렇게 주기율표처럼 이렇게 비슷한 성질끼리 들어가는 거는 꼭 선분,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색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이제 이 얼굴 인식이나 복잡한 형태가 들어갈 때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물체들은 비슷한 컬럼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컬럼은 자기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웃끼리 유유상종하게 모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컬럼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의 내가 이거를 보면은 그 바로 옆에 있어야지 커넥션이 쉽겠죠. 이게 옆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면은 여기 있고 측면은 저쪽 가 있고 그러면은 그게 커넥션 하는 이 연결하는 도로망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이거를
바로 이제 이거를 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측면도 곧바로 어서시에이션 비슷하게 생각이 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서시에이션 메모리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더 이거하고의 컬럼하고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피질에서의 컬럼 기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노벨상 받은 이제 그 슈베라고 이 위젤이 이거를 실험한 결과들인데, 이거는 이제 그 컴플렉스 셀의 RF, 컴플렉스 셀이라는 거는 오하회로라고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컴플렉스 셀의 어떤 그 리셉티브 필드에 대해서 이제 그 측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 정황이 있는데, 이거는 피질에서의 수직 방향으로 탐침을 꼽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두 개는 수직 방향에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탐침을 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컬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 컬럼에서 시작해서 바로 옆에 이후 컬럼들로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컬럼으로 쭉 이제 쭉 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 같은 컬럼으로 쭉 그거를 이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일단은 여기 이 핑크색 점선으로 나타낸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이 같다. 즉 거의 비슷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위치에서 이것이 다 컬럼이 이 동작을 한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사각형으로 표시된 거는 컴플렉스 셀의 리셉티브 필드입니다. RF인데, 여기서 이제 그 초점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외곽 부분이나 전부 그러니까 이 이미지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픽셀 사이즈가 같게 되는 거죠. 이제 픽셀 사이즈를 같으면은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이제 픽셀이 이제 커지니까 그걸 이제 정교화를 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게 위치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RF의 그 크기들은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동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매그노 쪽에 이제 가까운 거고, 이제는 위쪽에서는 이제 그 파보 쪽에 가까운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위치도 이제 거의 같아요. 이 위치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눈의 표점 부분에서의 어떤 그러한 저거죠. 그러니까 10도, 20도 외곽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떨어져 있느냐, 이 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각도라고 이제 말씀드린다는 거 있죠. 요거는 초점에서 10도 떨어진 거리고, 요거는 10점에서 20도 떨어진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거리가 같지요. 그러니까 거의 거리가 같다는 거는 뭐냐면, 한쪽 위치에서의 그 다음에 이제 파보하고 매그너를 이제 측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이퍼 컴플렉스 셀인데, 그거는 이제 전에 강의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처럼 이제 그러한 파보하고 매그너가 하나의 이제 컬럼에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컬럼을 비스듬하게 이제 사선으로 찔렀을 때는 컬럼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옆쪽에 컬럼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있는 컬럼이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그러면 옆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부 외곽으로 벗어나겠죠, 길이가. 그래서 외곽으로 벗어나면서 여기가 초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탐침이 쭉 오른쪽으로 사선으로 가면서 20도만큼 이런 식으로 전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의 이제 그 RF 크기는 이쪽 그 초점에서의 RF 크기보다는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점점 외곽으로 벗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RF 컴플렉스 셀의 RF가들이 점점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겹쳐 그린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의 컬럼에 해당되는 건데, 똑같은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면 같은 오리엔테이션이죠. 같은 오리엔테이션을 가지면서 이제 이 RF 값들이 서로 이제 약간씩 달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컬럼이 벗어나면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핑크색으로. 이게 어떤 거냐, 아마 방금 전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옆에 컬럼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오리엔테이션도 바뀌고, 이제 정면이었다 측면이고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유사한 물체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에 이제 계속 들은 어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컬럼은 이제 옥타브들로 이제 나누어진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4개 옥타브로 그냥 나눈 겁니다. 이제
이게 정확한 거는 이제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4개로 하건 3개로 하건 그거는 뭐 말 맞는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컬럼으로 이제 옥탑을 이렇게 나누면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만 이제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RF들의 크기는 이제 같겠죠.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 수평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그 옥타브들을 쭉 연결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로우 옥타브, 이게 하이 옥타브인데, 그러면 컬럼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겠냐? 컬럼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우에서부터 하이까지 이게 팝이고 이게 매그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옥타브들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은 이제 옥타브들로 이제 나누어진다.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예제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럼을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vertical collocation이라는 거는 뭐냐? 이 collocation이라는 거는 뭐냐면 같이 위치한다는 거죠. 코어를 띄어내면 location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러니까 A하고 B는 항상 거의 옆에 위치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를 묶어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컬로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어떤 형용사하고 동사 중에서 특별히 아니면 뭐 beautiful girl 하면 beautiful하고 girl은 거의 비슷하게 그냥 그 두 개가 이제 짝꿍처럼 계속 붙어 다니더라. 그런 거를 이제 컬로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해놓은 거를, 모아놓은 거를 이제 컬로케이션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쉐입적으로 이제 어널리즈에서 이제 갖고 가다 보면 이제 버티컬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컬럼 내에서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옥타브가 다른 것들끼리 어떤 식의 모양이 엮여가느냐 하는 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를 버티컬 콜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즉 기둥 내에서의 패턴들의 조합이에요. 기둥 여기 내에서 이제 한자로 썼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미지를 이제 로우 옥타브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흠이 흐려지는데 사실은 이제 크기가 같지 않죠. 계속 얘기하지만 크기가 이제 점점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컬럼 개념을 기둥의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같은 크기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대신 이제 뿌얘지겠죠. 그래서 이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각 옥타브에 따라서 전부 이거는 쉐입 토큰을 구해 본 겁니다. 쉐입 토큰을 구하는 거는 세부 72번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면 이제 전부 이렇게 동그라미들로 전부 연결이 되는데 그 동그라미들로 연결이 돼서 이거를 하나의 앞에 슬라이드처럼 이런 식으로 옥타브에서 쭉 이제 컬럼으로 연결을 하겠죠. 이게 하나의 컬럼이 되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컬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흰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컴플렉스의 RF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옥타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RF들이 이제 형성이 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RF라는 거는 보면은 이만한 영역을 갖다 댔을 때 이거 두 개는 이 쉐입 토큰들은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묶여진 상태로 됐고 그러한 자극을 눈에 줬을 때 이쪽에 있는 이 뉴런들이 이제 발화를 하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묶느냐 하는 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묶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학습의 효과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묶였다고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옥타브 와이적으로 이건 이런 모양의 이 모양이 하나의 옥타브를 올라가면 이런 모양으로 다시 디테일이 나오고 다시 하나의 또 옥타브로 올라가면 이런 모양의 디테일이 되고 이런 디테일이 돼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디테일들이 거의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지 매칭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꼭 100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80점 이상은 돼야지 이거를 매칭 결과를 이게 매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을 매칭을 할 때 이거는 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우리 눈에 카메라로 잡힌 하이 레졸루션 영상을 가지고 계속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4개의 어떤 그런 해상도로 나누어서 매칭을 하다 보면 약간의 리더너시를 가지면서 여기서는 좀 매칭이 잘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더라 그러면 아닌 경우도 있고 여기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또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아닌 경우도 있고 이 4개를 다 조합을 해서 컬럼에 있는 그러한 아래 위쪽을 전부 다 점수를 매겨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이제 vertical collocation이죠. collocation이란 결국 이제 패턴이에요. vertically 묶여지는 패턴들. 그러니까 하이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되고 로우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거는 어떤 모양이구나 라고 한다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동심원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horizontal 그 RF예요. 이제 이게 horizontal collocation이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래 위쪽으로 묶인 거는 이제 묶일 수 있는데, 요게 단독의 어느 다트나 점이나 이런 거면 요게 하게 되겠지만, 물체라든 거는 어느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기, 그죠? 그 크기를 책정을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RF를, 그러니까 이 화면에 잡히는 화면에서의 면적을 점점 넓혀가면서 컬럼들을 묶어가는 것.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를 이제 horizontal RF라고 하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패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vertically octave wise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horizontally,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horizontally 이만큼의 이제 RF적인 영역에서 비슷한 패턴들이 서로 바인딩이 돼서 그 바인딩 된 것들이 내가 원하는 쉐입들과 비슷해야지 이거는 내가 찾는 패턴이구나 라는 거로 된다는 겁니다. 즉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vertical collocation하고 이제 horizontal collocation을 두 개를 다 찾아서 그거가 거의 3차원, 그러니까 패턴이 결국 3차원적인 패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모션까지 추가를 하면 4차원 패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horizontal RF, horizontal collocation에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옥타브에서 이제 쉐입 토큰들의 예를 이제 한번 보지요. 그래서 특정 옥타브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옥타브를 네 개를 다 나타내기에는 그냥 뭐 별로 소모적인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쉐입을 잘 그러니까 쉐입 토큰이 잘 나타나는 그런 걸로 이제 쉐입 토큰들을 구해 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것들이 하나에 보면 다 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럼이라 해서 스위칭해서 다 되는 거고, 이제 허라이젠털리 어떤 식으로 묶느냐, 이거를 이제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선에 해당되는 거는 다 묶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직선이라고 다 묶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묶여가는 거죠. 점점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이게 하나의 이런 패턴을 나타내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육각형이 묶여서 이러한 패턴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는 선하고 원이에요. 그러니까 선하고 원에서 어떤 식으로 쉐입 토큰들이 잡히는가를 이제 드러놓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질구레하니까 선이 이제 가느니까 그 폭만큼 이제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쉐입 토큰들이 쭉 잡혔죠. 그게 이제 나중에 horizontal이 범위가 RF가 커지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엮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직선으로 해당되는 거는 전부 엮어서 이거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만들고, 그거를 전부 여기 다시 또 큰 RF에서 이걸 엮어서 공료를 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배경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것들이 잡혀져 있는 거죠. 물론 배경은 그러니까 RF들이 이렇게 쉐입 토큰들이 조금 이제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배경을 이제 좀 설명할 수가 있죠. 원은 이제 쉐입 토큰들이 짝짝짝짝 잡히죠?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하나씩만 딱 잡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쉐입 토큰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전부 흡수를 해서 하나의 원으로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배경은 이런 식으로 뭐 각자의 배경의 면적에 따라서 잡히는 거를 볼 수가 있지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랜덤한 쉐입이에요. 랜덤한 쉐입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쉐입 토큰들에 의해서 이 모양이 표시가 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랜덤한 쉐입을 하나를 이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쉐입 모양이라는 거는 2차원으로 모양이라는 거는 들쑥날쑥 하는 오목블록에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목블록들을 이런 쉐입 토큰들이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고거 그리면서 이게 전몇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제, 면에 어떤 붓터치에 의한 면에 의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붓터치가 되는 식의 어떤 그러한 선을 따라서 이렇게 쉐입 토큰들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vertical collocation을 말씀을 드렸고, horizontal collocation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